해안에서 그러면 꼭 깎인 것만 있느냐? 쌓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만 같은데 이렇게 형성된 만 쪽에서는요. 파도가 이렇게 슉 온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모래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모래사자고요. 요거는 해변할 때 그 빈자라는 어려운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해수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저 멀리서 오는 이 파도가 슉 와가지고 모래를 싹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랑의 퇴적작용도 있지만 그럼 도대체 이 모래는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저 막 심해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디선가 이런 데 하천이 나올 겁니다. 그런 하천에는 모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모래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하천의 물이 연안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되는 와중에 그 모래를 다시 파도가 이렇게 싹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파랑의 퇴적작용도 있지만요. 연안류의 퇴적작용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사빈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이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사구는 사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사구라서 해안 사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우리 바다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해풍. 자, 이거에 의해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도톰하게 이렇게 불려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안 사구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런 데는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인공적으로 심었어요. 왜냐하면 요 뒤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이거를 방풍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구가 있는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빈과 사구 그리고 방풍림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쪽이 바로 사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나무가 대충 얼추 자라고 있는 이 부분이 언덕배기인 거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 뒤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그림을 옆에서 그려본다면요. 바닷가 쪽에 있는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언덕 사구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쪽에 살아야 되니까 방풍림을 심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의 주민생활이고요. 그 다음 자, 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래기둥이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뻗어져 나간 거 이거를 모래기둥이다라는 뜻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주라고 부릅니다. 사주. 우리 사주팔자 할 때 그 사주는요. 한자가 좀 달라요. 요거는 모래 그 다음에 요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본다고 할 때는요. 이거 넉사자 쓰고요. 요거 역시 기둥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4개의 기둥을 달고 태어난다 뭐 이런 뜻에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4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은 몇 년도, 몇 월, 뭐 며칠, 그다음에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의 뭐 운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래 기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자,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와 있는 만입니다. 근데 연안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바다 저 멀리서 파랑이 와서 그 파랑에 의해 가지고 연안류에 흘러오는 이 모래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모래 기둥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저 멀리서 봤을 때는 바다 한가운데 모래가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라고 하고요. 역시나 파랑과 그다음에 연안류의 합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만 앞에 사주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요 안에는 따로 분리된 호수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쪽이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 바로 안쪽에 호수가 생기는 독특한 모양의 지형이 나오더라. 요거를 봤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석호라고 얘기합니다. 석호. 영어로는 라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석호는요. 바다 바로 옆에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데만 가면요. 안쪽에는 호수, 바깥쪽에는 바다 이렇게 돼 있는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형성되는지 사실 석호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빙하기 때는요. 이렇게 하천이 나오는 곳 쪽에서는 이게 해수면이 내려가 버리면 훨씬 더 깊게 골짜기가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후빙기 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따뜻해졌으니까. 그러면 푹 파인 골짜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자, 여기서 이제 파도가 철썩철썩 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안유가 예를 들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여기 모래 쌓아왔던 게 이렇게 자꾸 뻗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만 앞을 사주가 가로막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하천 같은 게 흘러나오게 될 테니까 어쨌든 요 안쪽에는 호수가 되는 거고요. 요 바깥쪽에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호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석호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복잡하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된 곳에 앞에 사주가 가로막으면서 분리된 호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석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갯벌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갯벌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 그리고 남해안 쪽 가면은 웬만하면 다 갯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갯벌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진흙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간간이 돌들이 조금 이렇게 박혀 있는 진흙 재질로 되어 있는데 왜 동해안 쪽에는 이렇게 전부 해변이 모래 같은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요. 조류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조류. 자, 우리나라 서해안 쪽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해안 쪽은요. 조차가 심합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요. 거의 9m 가까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밀물이 쫙 들어왔다가 썰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밀물 썰물에 의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천안함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밀물 썰물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자, 조차 9m의 이 바다에서는요. 하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모래나 아니면 진흙 같은 것들을 많이 바다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밀물 썰물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 모래 진흙들을 이제 잔뜩 머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 진흙 같은 것들은요. 조금만 이렇게 물살을 흔들어도요. 그게 막 이렇게 뭉게뭉게 일어나 가지고 물에 다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해 바다 쪽 가면요. 항상 물이 무슨 색깔이냐면요. 이 진흙탕 물 색깔입니다. 결국 그 물에 계속 진흙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 바닷물이 싹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조용하게 몇 시간 있다 보면요. 진흙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둥둥 떠 있는 그 진흙이 결국은 이 조용한 만 같은데 서서히 가라앉게 되면서 이러한 갯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결국은 조류의 퇴적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갯벌, 한자로는 간석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닷가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볼까요? 자, 해안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자, 이것도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 사빈이었죠. 요거는 뭐의 형성작용으로 자, 파랑과 연안유 자, 요거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의 형성작용으로요? 해풍의 퇴적작용, 즉 바람의 퇴적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주. 사주 모래기둥이었는데요. 역시나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이죠.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호가 있었네요. 자, 석호는 뭐였습니까? 이건 조금 따로 써야 되겠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자, 많이 형성되었었는데 그 앞을 이 과정에 의해서 사주가 가로막아서 그래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석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갯벌. 갯벌은 간석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의 형성작용으로요? 조류의 퇴적작용. 밀물, 썰물에 의한 이 흐름, 그것의
퇴적작용으로 진흙 재질들이 촥 가라앉은 넓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석지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